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소화기 영양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심정옥 교수입니다. 네, 소아 염증성 장질환은 소아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등을 통칭해서 이루는 말인데요. 특히 소아 크론병 같으면은 입부터 식도, 위, 대장, 항문에 이르기까지 전 장관에 걸쳐서 염증이나 혹은 누공을 동반할 수 있는 염증성 장질환으로 평생 완치가 불가능한 희귀난치성 질환입니다. 보통 우리가 유병률을 10만 명당 발생률로 얘기를 하는데요. 1년에 새로 발생하는 환자가 10만 명당 약 6.1명으로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염증성 장질환은 증가 추세에 있는데 특히 그 증가하는 환자들은 소아청소년 연령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2배 가까이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원인은 분명하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환경적인 원인이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생 원인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유전적 소인을 가진 환자에서 이 장관 내 면역의 이상이 발생을 하고 환경적 요인이 유발 요인이 되어서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영아와 유아기에 발생하는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는 유전자 돌연변이 원인이 중요한 원인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전형적인 증상은 복통, 설사, 혈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증상이 만성적으로 반복이 되었을 때 이제 의심을 하게 되고 특히 소아 연령에서는 그런 만성적인 증상으로 인해서 성장 장애라던가 체중 감소, 만성 피로감 등을 주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복통이나 설사 같은 전형적인 증상이 없이 성장부진으로만 오는 경우도 있어서 이 경우에는 조기 진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아형 염증성 장질환의 경우에는 아주 어린 시기, 심각하게는 신생아 시기부터 만성 설사와 혈변, 성장부진, 반복적인 감염 등의 증상으로 심각한 경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적인 진단은 내시경입니다. 그러니까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시행을 하고 소장에도 침범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캡슐 내시경이나 MRI를 통해서 침범 부위를 명확히 하게 되고요. 조직 검사를 해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전통적인 치료 방식은 이 염증을 조절하기 위한 약들, 그 면역 조절제들, 그리고 생물학적인 제제, 경구용 약을 쓰는 경우도 있고 주사약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약제를 사용한 치료가 전통적인 치료법이고요. 최근에 들어서 소아의 경우에는 이 특수식을 통한 식이를 이용한 치료도 가능합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그 치료의 목표가 단지 임상 증상을 좋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장관 내의 염증 상태도 정상에 가깝게 개선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정확한 발병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방을 한다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설사, 복통, 혈변 같은 증상, 그리고 성장부진이나 저체중, 또 원인을 밝힐 수 없는 발열 같은 증상이 있을 적에는 이 질환도 한 번쯤 염두에 두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적절한 진단 과정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질환이 의심이 된다는 말씀만으로도 환자나 보호자분들께서 크게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인터넷 검색을 하셔서 여러 가지 무서운 정보들을 접하시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 오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많은 아이들의 경우는 적절한 치료를 잘 받는다면 그 상태를 잘 유지를 하면서 일상생활을 유지를 하고 또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고 의료진과 함께 이 질환을 극복한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